변호사님, 네, 오늘은 경매와 공매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경매와 공매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법적 근거가 다르고 또 주관 기관도 다르고 입찰 방법도 다릅니다. 네네. 그런데 경매와 공매를 이해하려면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던데 맞나요? 네, 나머지는 그냥 이론적인 차이고요. 실제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명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낙찰을 받았는데 점유자가 안 나가면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매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고 네. 공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보다 공매가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초심자가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그러면 둘 중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당연히 이제 인도명령이 간편하고 좋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매가 공매보다 명도하기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도명령이란 제도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 명도소송은 이름 자체도 그렇지만 하나의 소송이에요. 일반 소송처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인도명령이 왜 더 좋은지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인도명령은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이게 아는 사람은 안 돼. 신청하라는 소송이 있으면 딱 들어도 신청은 되게 빠르고 간편하다. 소송은 뭔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네. 이 이름 자체가 인도명령은 신청이고 명도소송은 소송이에요. 근데 인도명령은 시간도 한 15일, 20일 안에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6개월 안에 해야 돼요. 그래서 6개월만 지키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명도소송은 이제 일반 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에 이제 소장을 접수하고 이제 상대 쪽에 답변서를 받아서 준비서면을 내고 이런 소송 절차가 똑같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6개월 전후로 걸리고 네. 또 상대방이 송달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버퍼가 있으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아까 인도명령은 낙찰 대금을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나서 6개월 안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명도소송은 그런 시간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인도명령의 그 시간을 실기한 사람들이 어차피 6개월이 넘어버려서 인도명령을 못하면은 명도소송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인도명령을 하고 기간을 놓쳤을 때만 명도소송을 하면 되는데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명도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경매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활용하고요. 네. 실기한 사람들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하는 개념이고 공매는 애초에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명도소송을 하면은 저희 같은 변호사가 낙찰을 받는다면 직접 하면 되지만 네. 일반인들이 또 변호사를 찾아서 해야 되고 그 과정에도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주느니 그냥 그거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나가게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적다고 이사비를 더 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네.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합의를 해도 합의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경매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변호사를 찾아서 명도소송을 하고 내보내는. 근데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을 하면 어차피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도 패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소송이 들어오면 이제 소송 돌리면 나가죠. 그런 건 있습니다. 경매보다 공매가 경쟁자가 적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유가 명도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다른 이유도 있긴 한데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조금 파고 들어가면 오늘 말씀드렸던 그 명도의 기술 차이 그게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전하 팀장님이 직접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 치면 알기 때문에 그냥 비용 없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인들은 변호사를 또 찾아야 되고 수임료도 또 드니까 명도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인도명령 제도를 활용하고 싶잖아요. 간편하니까. 법원에 본인이 직접 그냥 신청서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명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경매가 공매보다 사람이 이제 편하니까 많이 몰리는 거고 그에 반해서 공매가 이제 많이 참여를 못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공매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최후의 보루로 인도명령이랑 명도소송을 딱 알아두고 사전에 점유자와 합의하는 게 베스트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정상적으로 낙찰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점유할 권리가 대항력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주택 임차인들처럼 대항력이 없다 하면은 나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이 법률을 모른다 해도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하면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돈을 조금 더 받으려고 버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현장에 전화를 해서 찾아가거나 해서
일종의 명도 합의금이라고 하거든요. 그 돈을 협상을 하고 이제 명도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전화를 안 받고 그 집 문이 안 열어주는데 강제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소유권이 넘어왔다 해도 그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거침입죄는 소유자라고 해서 함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그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익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내가 정상적으로 낙찰을 받았다 해도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연락을 해서 그 점유자와 합의를 해서 내보는 게 베스트고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경매면 인도명령, 공매면 명도소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